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벌써 여러분 핵심 10번째예요. 핵심 10번은 삼상 교류 결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삼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간전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상전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여러분 핵심 논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었죠? 네, 앞에서 발전기의 원리 또는 전자유도 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그림이에요.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있는 도체가 회전을 할 때 자속을 쇄교하죠. 자속을 끊으면서 여기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즉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파형을 그렸더니 이러한 교류 파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파형이 지금 몇 개 만들어졌어요? 한 개. 한 개 만들어졌죠. 위상이 한 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실 몇 쌍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단상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상 발전기 가끔은 쓸 수가 있겠죠. 장난감 만들 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력 또는 화력 또는 수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진짜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상 발전기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몇 쌍 발전기를 쓰냐? 바로 삼상 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몇 쌍 발전기? 삼상 발전기. 그러면은 삼상 발전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것은 두 번째 과목 전기 기기 시간에 아주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위상이 세 개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도체를 몇 개 그렸어요? 한 개 그렸죠. 근데 여러분 이왕 돌리는 거 한 개 돌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두 개 또는 세 개 더 많이 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요거 만들 때 세 개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도체를 세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요렇게 또 전선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자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조금 복잡해졌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도체를 돌릴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색깔로 이야기한다면 흰색, 노란색, 빨간색인데요. 여러분 지금 얘가 한 번 회전하면 이 전체가 한 번 회전하죠. 그럼 전기가 몇 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세 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여러분 파형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거의 동시에. 근데 아주 목이 뒷다리만한 차이는 있어요.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한 바퀴가 여러분 몇 도죠? 도수 보면 360도죠. 근데 여러분 한 친구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럼 각도로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하고 각각의 여러분 각도가 몇 도 차이 난다? 120도 차이가 난다더라.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무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얘가 지금 지나왔는데 얘하고 각도 몇 도? 120도가 지나고 나서 얘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얘 순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랄 때 얘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요 가운데가 여러분 몇 도죠? 요 가운데가 90도, 2분의 파이죠. 근데 120도는 요 90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흰색이 얘잖아요. 흰색이 얘다 이거지. 그러면은 요 노란색 도체가 만들어내는 전기는 요 흰색보다 위상이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지금 몇 도의 위상차가 있다고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더라. 120도를 여러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3분의 2 파이가 된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몇 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요 빨간색 도체. 빨간색 도체 역시 여러분 서로 각각 몇 도의 위상차? 120도의 위상차가 있죠. 그럼 얘가 120도면 여기 몇 도예요? 240도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때 이 시점에서 만들어지는데 얘 120도, 여기서 여기 120도, 그죠? 그럼 처음부터 따지면 여기서부터 몇 도예요? 2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라고 할게요. A를 기준하면 C는 몇 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 기준으로 24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B 기준으로 하면 몇 도? 120도겠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랑은 120도, 얘랑은 몇 도? 24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240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호도법으로 쓰면 3분의 몇 파이?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아니 이거 2배 하면 3분의 2파이를 2배 하면 되잖아요. 120도의 2배가 몇 도예요? 240도죠. 그러니까 이거 2배 하면 얼마? 3분의 4파이가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위상이 3개 만들어진다. 전기가 3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삼상 교류 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삼상 전력이고 그러면은 전기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발전기는 삼상 발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요. 전선이 지금 몇 가닥이 나왔어요? 6가닥이 나왔죠.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선 2가닥만 해도 내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전선이 몇 가닥 나왔어요? 6가닥. 그러면은 6가닥 나온 걸 가지고 여기가 이제 발전소면 여러분 송전솔로를 거쳐서 수용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보내야 돼요. 근데 6가닥으로 다 같이 보내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어렵겠죠, 여러분. 비용은요?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 야, 그러면은 지금 삼상이 이렇게 단자가 6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삼상 결선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상 결선법. 여러분 제가 삼상이라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3하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이렇게 그릴 때도 있거든요. 요거는 상의 의미예요. 뭐의 의미? 상. 선생님 언제는 이걸 가지고 자속이라고 선생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럴 때는 자속의 의미 말고 상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삼상 결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도체에서 나온 요 단자들을 잘 한번 묶어보자, 잘 결선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삼상 교류 결선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발전기 내부에 도체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파형이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3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건데 코일까지 다 그려 놓으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로 저는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요 단자가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6개를 뽑아서 쭉 보내주면 여러분 복잡해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삼상의 이러한 전선들을 잘 묶어주자, 잘 연결을 해주자, 잘 결선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선법에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몇 가지? 3가지.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는 Y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 뚝딱 시간에서 Y결선을 저와 함께 배우고 여러분 본문 핵심 들어가서 델타 결선 배울 거고요. 나중에 두 번째 과목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V결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Y결선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몇 개 그렸어요? 3개. 지금 여러분 꼬불꼬불 이렇게 그렸죠? 지금 요 도체들의 코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흰색 코일에서 이 흰색 도체, 흰색 코일에서 단자 몇 개? 2개. 그 다음에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2개.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 거예요? 6개. 그럼 여기서도 전기 만들어지고 여기서 전기 만들어지고 여기서 전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각각의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기가 나와요. 다만
위상차만 몇 도씩 차이 난 거예요? 120도씩 위상차가 났던 것 뿐입니다. 알겠죠? 바로 교류가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러한 위상차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복잡한 부분 거의 잘 안 나와요. 간단한 부분만 나오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제가 건전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물론 건전지는 직류예요. 교류가 절대 아니죠. 근데 다만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건전지 전기 에너지원이죠. 그죠? 지금 하나, 둘, 셋.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그러면은 여러분, 건전지를 보면 플러스 극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극. 그럼 이거 전선 연결하려면 전선 몇 가닥 필요해요? 2가닥. 최소한 한 상당 2개씩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 여러분 콧구멍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단상 콘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2개 있는 거죠.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Y결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플러스다라고 하는 쪽에서 전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속이에요.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온다 이렇게 약속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은 Y결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즉 플러스 측에서 하나씩 뽑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건전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배꼽 툭 튀어나온 데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라고 하냐면 여러분 0볼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몇 볼트? 네, 0볼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0볼트, 얘도 0볼트, 얘도 0볼트니까 얘와 얘를 다 연결을 해줘도 전기적으로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같은 친구들끼리니까 함께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여러분보다 Y 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변압기의 Y 결선법 그릴 때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배우고 어디에서도 배우시는 거예요. 전기기기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전기기기에서 Y 결선에 대해서 배울 때쯤 되면 이제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Y결선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Y결선 그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그리고 있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Y결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지금 요 흰색이죠? 그러면은 요 흰색 코일을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색 있어요? 노란색. 자, 노란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빨간색. 네. 이런 식으로 그려도 이거나 사실 같은 그림이고. 자, 보세요. 지금 나온 전선을 어떻게 뺄 거냐? 자, 빼는 거 보라색으로 뺐죠? 똑같이 뺄게요. 자, 보라색 뺐고요. 여기 보라색 뺐고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 뺐어요. 보라색이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나오는 쪽이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나온다. 그러면 가운데는 어때요? 가운데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묶어졌죠. 가운데 묶어진 요 파란색 점, 얘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죠?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성점이라고 해요. 자, 중성점. 중성점의 전압은 몇 볼트다? 0볼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무리? 용어. 먼저 성간전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성간전압. 여러분, 성간전압이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성간전압은 이런 거예요. 요 전선과 요 전선과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 자, 뭐라고요? 전선과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간전압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자, 요 전선과 요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뭐라고요? 차. 합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차.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게 성간전압이면 요것도 성간전압이죠. 얘와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 이것도 뭐예요? 성간전압이고 요 전선과 요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차. 이것도 역시 선간전압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A, 요거 B, 요거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상과 B상에 걸리는
전압의 차 VAB, 요거 선간전압이고 B상과 C상에 걸리는 전압의 차 VBC, 그 다음에 C상과 A상에 걸리는 전압의 차 VC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귀찮아. 이렇게 언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써. 그래서 그냥 V 이렇게 하고 이걸 뭐라고 하자? 선간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 근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때는 L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L은 라인, 선의 의미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A상과 B상, 즉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아니라 뭐다? 차다라는 얘기죠. 왜 차라는 말이 중요한지는 본문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간전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전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전압? 상전압. 그러면은 상전압이라는 것은 무슨 전압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게 한 상이죠. 요게 뭐예요? 한 상이에요. 그 Y결선에서 상전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 중성점과 전력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상전압. 만약에 선간전압을 내가 VL이다라고 표현했으면은 상전압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VP라고 씁니다. P는 상이 영어로 페이즈거든요. 이 페이즈 P자를 따서 이렇게 VP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래 참자는 매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개념적으로 요 중성점과 한상, 중성점과 한선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뭐다? 상전압이다. 그러면 Y결선에서, 자, 무슨 결선에서? 중요해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냐? 루트 3배 큽니다. 자, 몇 배 크다? 루트 3배. 선생님 왜요? 왜 똑같은 전압인데 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왜 크죠?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 뚝딱 시간에는 이 정도만 들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